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1900선 초반에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1900선 지지 여부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넉 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낙폭만 보더라면 국내 증시 오늘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낙폭은 많이 줄여서 현재 0.5% 정도 하락 중이고 지수도 1915포인트까지는 낙폭을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자동차주, 조선주, 이렇게 운송은 장비주들의 낙폭이 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흘 만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52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발표됐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기준선인 50을 하야하면서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 3개월 동안에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듀폰의 어닝 쇼크와 3M의 실적 부진 여파로 인해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폭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190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후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19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 현재는 0.56% 하락하면서 191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을 늘려가던 외국인, 현재는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를 보이는데요.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기관 역시 1,600억 이상의 매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0.40% 하락하면서 52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2억 원, 13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장중에 1,100원 선까지 떨어지며 연저점을 경신했던 환율, 오늘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 지방정부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요. 또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전장에 들어서 11시 이후 넘어가며 상승폭이 둔화되고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0.01% 상승 10전 상승하면서 1,103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0.84%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S&P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던 포스코,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이 더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아차도 5%가 넘는 급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흘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중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LG화학 역시 오늘 2%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7,000원씩 빠지고 있는데요. 미 공장 가동 연기에 사흘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2%가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당 2,4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도 2%가 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적 악화와 업황 부진으로 창사 이래 첫 대규모의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에서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 손실이 150억 원으로 예상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CJ 오쇼핑 역시 2%의 하락 흐름으로 주당 5,1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이 오늘 시가총액 4위에서 6위까지 밀려났는데요.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버추와 결별 후 6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 시즌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포스코 ICT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포스코 캠텍 역시 2% 이상의 상승으로 주당 3,1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조선과 자동차주와 같은 운송 장비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는 3분기 실적 악화와 원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4%에 가까운 하락 흐름, 기아차 역시 5.67%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위아 역시 4.64% 빠지면서 주당 8,000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는 업황 불안으로 동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 넘는 하락 흐름으로 주당 6,500원씩 빠지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은 4%가 넘는 급락세, 한진중공업 역시 3.81%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정유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54% 하락하면서 주당 2,500원씩 내주고 있고요. GS와 S-올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초박형 무선 충전 모듈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크로바 하이텍이 12.28%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와이즈 파워가 14.54%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F텍 역시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95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SNS 주가가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티즌을 향한 구애로 SN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터보테크가 오늘 3% 넘는 상승 흐름, 오늘과 내일은 강보합권, 가비아와 나우콤은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태를 보이던 야권 단일화 후보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안철수 테마주들이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안랩이 0.15%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솔고바이오와 미래산업은 2% 내외의 하락 흐름, 써니전자는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성사료는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4,89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동아제약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2.34%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주당 11,7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호남석유가 4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6%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당 15,5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5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NC소프트가 내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후에 현재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0.73%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농심이 일부 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3.71% 상승하면서 주당 9,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상향식품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의 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고급 신제품 출시 소식이 기대감으로 더불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양식품은 1.30% 상승하면서 주당 4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불안감 그리고 부진한 실적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여전합니다. 오늘 더 늘어서 현재 2,7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또 기관 쪽에서도 사는 연기금, 파는 투신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수급 특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좀 매도를 많이 했죠. 1시간 안에 장 시작 후에 1시간 내에 1,000억 이상 좀 매도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매도가 좀 클 것이라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부분을 좀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한 2,800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하게 되면
거의 3천억 후반대 이 정도까지도 좀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간은 좀 우려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매도가 규모가 1,000억 정도 돼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는 크게 사실은 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매도까지는 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3, 4천억 가까운 4천억 가까운 그런 매도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은 시장에 대한 우려. 일단은 일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61선이 좀 이탈이 된 이후에는 현금을 한 50%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그 부분은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뭐 단기적인 이러한 중소형주의 어떤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좀 그러한 시각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121선, 1900선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좀 반등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1900선에 대한 이탈에 대한 우려 부분도 계속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상당히 오늘 좀 거센 부분. 반면에 이제 기관의 매수는 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역시 여전히 투신의 매도는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우리가 하반기 때 지금 흐름을 좀 보자면 이 투신의 계속 매도와 연기금의 매수 이러한 부분이 좀 상충되고 있는 그러한 힘겨루기의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따가 좀 한번 살펴보겠지만 과연 그럼 연기금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시장의 상황은 오늘 초반에 해외 시장의 그러한 실적에 대한 우려 이 부분으로 좀 큰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우리 시장도 그대로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하게 됐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또 매도 초반에 이제 선물 쪽은 좀 매수를 했었지만 선물 쪽도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시장의 상황은 약간은 좀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좀 집중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기관들이 하게 되는 거죠. 기관이 또 전기전자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하지만 삼성 쪽의 그러한 종목들은 약간 하락을 하거나 삼성 같은 경우 그래도 전자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이러한 흐름 그리고 특히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와 조선업종에 대한 하락 특히 자동차 쪽에 좀 하락이 좀 눈에 띄는데요. 좀 종목별로도 짚어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죠. 0.2% 정도 하락 구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약간의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좀 있었고 이런 IT 부품주 중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그러한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형주, 민감주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 속 오늘 뭐 계속 제약주, 음식료 이러한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 나타나는데 특징 업종을 또 짚어보면 역시 기존에 반복되는 흐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 특징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0선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한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T, 자동차,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업종들은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업종과 그 안의 종목까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뭐 제약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시장의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그쪽 섹터가 상당히 더 강해지고 있죠. 상당히 좀 차별화가 더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통신주도 이제 어제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또 대한주의 흐름으로서 통신주의 부분, 실적이나 이런 부분과 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서비스업, 지주사라든가 뭐 NHN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테마 쪽에서는 뭐 SNS 관련이라든가 무선 충전 관련 테마 이러한 섹터 부분은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인물 관련 테마 쪽 이런 쪽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만약에 초반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는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러한 특징 업종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러한 업종들을 보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기반이 되는 거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 오늘 뭐 녹십자라든가 동아제약 같은 경우 뭐 지주사 전환되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별로의 제약주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실적 개선 그리고 또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좀 눈에 띄고 있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반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 기관의 이러한 매수가 기관이 좀 선택한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방어적인 그러한 성격, 대안의 그런 개념도 있을 것이고 또 종목별로 중국 관련 그런 모멘텀, 이 중국 관련 쪽 섹터 쪽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에 있다가 또 하나하나 종목별로 짚어볼 때 그 부분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통신주, 어제도 말씀드린 KT 같은 거, 이러한 흐름들, 강한 흐름들, 배당이라든가 실적, 이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종목별로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여전히 130만 원을 전후한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른 종목들, 특히나 이제 기아차나 이런 자동차 종목이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영업 약간 손실을 보게 됐죠. 영업이익 적자를 보게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덜한 적자를 보게 됐죠. 그러한 부분으로 4분기 때는 더 좋아질 거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오늘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은 우리 하반기 연말까지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 같은 개념에서 일단 실적을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 부분을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환율의 영향도 좀 다분히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실적 발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제처럼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여전히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료 중에서 어제 말씀드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박스의 좀 상단 부위 한 일주일 이상의 주간을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좀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또 이 종목도 말씀드렸는데요. KT 이러한 통신주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또 실적 개선 부분도 계속 기대가 되고 동사 같은 경우 또 자회사 설립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제 출자를 하게 된 거죠. 자회사 설립하는 부분은 이미 그 부분은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그 미디어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자회사 이 부분 설립에 대한 출자하는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 현재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화학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LG화학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상당히 화학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6% 이상 하락을 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외국인 쪽에서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긴 시각에서 보는 장기 투자 입장과 이런 단기적인 매매 입장은 좀 다른 거죠. 긴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말씀드리는 대형주 안에서는 좀 긴 시각으로 보고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중소형주의 어떤 강한 흐름이 나타날 때 단기적인 매매, 기대 수익률 한 3% 정도, 5%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 그런 짧은 매매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그러한 시각은 일단 현금은 50% 보유한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그러한 모멘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메일유업이라는 이러한 기업 지속적인 좀 관심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계속 신고가 형성을 하고 가고 있죠. 바로 중국에서의 성장 부분인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 좀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게임 쪽으로 또 중국 관련 모멘텀을 좀 보자면 엑토즈 소프트라는 이러한 종목 어제도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모바일 게임 성장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환율에 관련 부분에서 이 종목도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절적인 부분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면 이런 의료 관련한 LG패션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4분기 때 기저효과로 인한 이런 매출의 상승 부분이라든가 영업 환경,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그래도 양호한 그런 실적. 그 PER 밴드 지금 상당히 역사적인 저점 수준, 8배,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또한 현재 어려운 시장 안에서 대안주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같은 개념에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런 골프존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그러한 좀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겠고 이런 NHN 종목도 좀 빼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제가 이런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일단은 수급이 가장 양호하고요. 연기금이 지금 하반기 때 가장 매수한 종목 상위 종목에 속하게 되죠. 연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연기금이 하반기 때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NHN, GS,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KB금융, 현대글로비스, 호남석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잘 보면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LG전자라든가 뭐 GS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좀 오르게 됐고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옥발상으로 좀 보자면 NHN이라는 종목이 그다지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러한 종목들은 아직, 그리고 현대차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상황이고요. 이 종목들은 조금 오히려 긴 시각에서 현재 시장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론 1900선이 좀 이탈이 될 때는 당연히 더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일단 시장의 하단 밴드는 187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우려사항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금 매수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50%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관망하면서 좀 단기적인 그런 매매만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면서 긴 시각에서는 말씀드린 대형주 중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이러한 전략도 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들어서 현대차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후로는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주가의 흐름,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뭐 우리가 예상한 만큼 나쁘게 나왔느냐, 그거보다 좀 덜 적게 나왔느냐, 그리고 4분기 때 좀 좋아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주가의 어떤 반등의 정도라든가 저점을 다지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수가 지금 1900선 이탈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하면서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쁜 것일지 그거보다는 좀 걱정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아무래도 문의가 가장 많았던 네. 종목은 바로 동아제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동아제약이 이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네. 현재 플러스 11%권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뭐 동아제약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1위 제약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바카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약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듯합니다. 지금 제약주 전반적으로 지금 긴 터널을 빠져온 느낌인데요. 지난 2년여간 넘는 시간 동안에 정부 약값 규제라든지 리베이트 쌍벌제라든지 이런 정부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제약주가 상당히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업종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측면은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가시성이 확보된 경기 방어주로서 이런 메리트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데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약업계가 드디어 이제 실적 자체도 개선이 되고 있는 턴어라운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아제약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물어주셨고 오늘 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급등을 하게 된 원인으로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특징적인 공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동아제약 자체가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한다는 바로 그런 뉴스입니다. 업계에서 이미 대웅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업체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계 최초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분리함으로써 좀 더 이제 그 사업 영역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특징적인 이제 공시 자체를 내는데요. 3분기 바로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2,432억 그리고 영업이익 291억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와 다르게 플러스 3.15%포인트 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이제 동아제약 자체를 가지고 계시진 않았었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 지금 좀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이제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였거든요. 9만 원 선에 있었던 가격 자체가 10만 원 선 후반까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차분한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60선에
이격 조정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지금 매수가는 저는 오늘 시가 근처인 96,000원 선 전후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현재 이제 1차로 보고 있는 부분이 전 고점에 위치하고 있는 11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로는 타이트하게 좀 작게 한번 제시를 하면서 9만 원 선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동아제약 일단 매수 가격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96,000원 정도에서 목표 가격은 1차로 11만 원 정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바로 오늘 관심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예. 코드 번호 025320번인데요. 네. 시노펙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급락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금 고가 자체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터치스크린과 모바일 부품, 그리고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수처리 필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 1차 벤더 기업으로 갤럭시 S3라든지 갤럭시 노트 2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크기 두 가지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실적에 기인한 이러한 성장성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최근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요, 차익 실현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슬림화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즉, 현 상황에서는 코스닥 종목들 매매하실 때 숫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노펙스의 상반기 실적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출액 2,250억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이 부분 자체는 그 65% 이상 크게 늘어났지만 순이익 부분은 좀 특징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분기에 자회사인 시노펙스 그린테크 자체를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 상각에 따른 이제 순이익 부분이 적자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일회성 요인으로 지금 현금 흐름에 영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니만큼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신규 사업인 스마트폰용 윈도우 필름이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2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삼성전자향 이런 매출 그리고 실적 개선성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차세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물환경 사업과 수처리 필터 사업, 이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길게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처리 담수화 기업이라든지 식량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시노펙스가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입니다. 시노펙스 매출액 보시면요, 90%가 넘는 매출이 터치스크린과 모바일 부품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미리 수처리 사업 자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와 더불어서 숫자 자체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지금 보면 152% 성장한 199억 원의 매출 성장을 달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숫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측면, 바로 이러한 측면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특징적인 공시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동식 고도정수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더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시장의 눈가기가 쏠려 있으니만큼 한번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여기에 관한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의 급락과 상관없이 꾸준히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현재 완만한 원형 바닥 형성 이후에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바닥권 기간 행보증후 박스권 상단인 2,500원 선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 자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길게 가져가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 올 초 기록한 고가권인 3,200원 선 1차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로는 현재 20선이 위치하고 있는 2,400원 종가 기준 이탈 시에 변입 제외하는 것, 이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이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순익 전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듀폰은 3분기 주당 1센트의 순익을 기록해 업계 예상인 주당 46센트, 전년 동기의 주당 48센트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당 순익 전망도 최대 3달러 3센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같이 말했으며 후임 연준 의장 후보로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지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잠정 집계하면서 5분기 연속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마이너스 0.7%보다는 나은 결과입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높은 실업률이 계속된 데다 소득 감소와 가계 저축 감소, 대출 상환 능력 감소 등이 성장률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1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10월 PMI는 49.1을 기록했고 전달 47.9보다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12개월째 기준선인 50을 밑돌아 중국 내 제조업이 계속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중국과 유럽 경제도 좋지 않은 데다가 세금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실적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해외 증시에서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제 부진한 3분기 실적이 좀 큰 악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하는 우려는 지난 6월, 7월부터 해서 좀 계속 제기가 돼 왔었던 우려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 역시 좀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듀폰이라는 미국 최대 화학회사가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 행진을 이어갔는데 일단 이번 주말까지 해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좀 4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한 10%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좀 피크를 지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우려들도 점차 좀 완화되는 형태로 증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외에도 이번 주에는 미국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FOMC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대할 것이 없다. 하지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일단 그 벤 버냉키 의장의 사임 같은 경우는 좀 이 향후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QE3라는 강력한 정책을 지난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 FOMC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모멘텀으로 증시에 부각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이벤트 일정을 감안해 볼 때 미 연준 당국이 지금 당장 좀 다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제 이번 달 미국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증시 전반적으로 좀 큰 모멘텀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스페인 경제 문제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또다시 증폭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 네. 지금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무제한적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이 유럽발 양적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좀 빨리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국내적인 정치 이슈라던가 또 이제 이런 국내적인 저항 때문에 스페인은 지금 계속 전면 구제금융 신청을 좀 미루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로존 위기를 다시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좀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뭐 한 6개월 이내 그리고 좀 빠르다 그러면은 2012년 연내에도 좀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대다수 글로벌 IB 은행들이나 EU 관계자들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중국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로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임을 시사했는데요. 예, 일단 뭐 중국 경기에 네.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는 지난 3분기 GDP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 부진도 문제입니다만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11월 8일로 예정된 이제 권력 교체 정권 이양 이벤트인데요. 정권 교체 이후에는 차후 권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도 좀 추가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강력한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자금 집행을 통해서 이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성장을 좀 지향을 하고 있는 단계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고도 성장 단계에서 발생했던 산업 간 이제 과잉 중복 설비 투자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뭐 다음 정권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미 있는 부양책이 나오기는 힘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정권 이양 이벤트 이후에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많이 완화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3천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투신과 연기금의 흐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수급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네.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국내 자금이 좀 하단을 지지하는 형태의 투자 패턴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런 형태의 패턴들은 향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다시 거세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QE3 이후에 신흥국 증시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공급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인 이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국내 자금 쪽에서는 이제 연기금이 연말까지 좀 추가 매수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자금이 좀 주가의 하단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미국 증시는 실적 저조 그리고 스페인 우려가 겹치면서 넉 달 만에 최대치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장 초반에 1901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낙폭은 많이 줄였네요. 네. 어저께 미국장이 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어저께 빠지게 된 계기를 보면 뭐 시장에서는 듀퐁의 뭐 실적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자극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자극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스페인의 지방 정부를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거. 그래서 스페인의 국채금리 10년물이 좀 올라갔고요.
가장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죠. 2006년도에 벤 버냉키 의장이 그 취임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2014년도 1월까지인데 아직까지 한 1년 한 3개월이 남아 있는데 삼선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누구 오바마든 롬니시든 제안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이게 시장의 투심을 상당히 꺾었습니다. 아니 뭐 직책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 다음에 경제 정책을 선발을 맞춰서 한 사람이 벤 버냉키 의장이고 그 벤 버냉키 의장이 금리를 제로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줬습니다. 거기다가 2015년 중반까지 금리를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롬닛에서 당선이 돼서 그 FRB 의장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다시 그 역시 FRB 의장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롬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선이 되면 벤 버냉키 의장을 제가 재기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글렌 하버드라는 사람이 유력하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그 롬니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쪽에서는 아직 오바마가 확실히 결정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차기를 본다면 지금 부의장인 앨런 연준하고 자넷 앨런하고요. 그 다음에 티모시 가이트너 이 두 현재 재무장관이죠. 이 두 사람을 지금 물망에 올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벤 버냉키가 지금까지 한 것을 따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때 저리로 갖다 쓴 사람들 또 유로존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를 통해서 1차, 2차 LTRO를 받아갔던 사람들이 불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투심이 깨진다고 봐야 되겠고 그 투심이 깨짐으로 인해서 어저께는 주가가 빠진 거다라는 거 보죠. 물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너무 깊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빠른 그 회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좀 많이 끄집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FOMC가 마감을 하는데요. FOMC 회의에서는 사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앞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내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만약에 이번에 그 신용기관에서 무디스가 5개 지방은행의 신용등을 5개 지방정부의 신용등을 강등함으로 인해서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중국에서도 이제 정권 이양이 되면서 시진핑이 올해 정부 지출이 남아있는 게 4조 위안 정도 있기 때문에 4조 위안을 재정 지출로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경기부양책으로서 강하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본다면 지금은 어쩌면 저점에서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지금 그 15조 이상 들어와 있는데 그게 들어온 시점은 7월 25일 기점으로 본다면 평단가 1950 전후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오늘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15조 들어오고 나서 나간 돈은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수급의 불균형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주가를 일단 낮추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3,1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개인이 1,100억, 기관이 2,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한 1,470억 정도가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정에서는 투신만이 7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화학업종으로 940억, 운송장비 더 많이 사네요. 1,74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건설업에 25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것은 통신업하고요. 전기전자에서 한 540억씩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기전자에 한 1,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에서 한 380억 정도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은 지금 매수를 한 2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게 전기전자에 1,800억
1,8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화업 중에 8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에서 1,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아마도 오늘 투신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자동차 주식이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자동차 관련주 현대모비스가 3.6%, 그다음 현대차 3%, 기아차가 5%가 빠지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보험주, 그러니까 삼성화재라든가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가를 하락을 방지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역시 2.8%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흑자 전환했다는 뉴스가 전년비로 흑자 전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2.3% 상승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적자가 났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도 적게 적자가 났다 그래서 지금 4.3% 상승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외국인이 3,100억 전날 지금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팔고 있지만, 국내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1,900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슈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 FOMC도 있겠지만 내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양 ENP라고 들었어요. 예, 동양 ENP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휴대폰 충전기, 일반 가전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RF텍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양 ENP는 이제 만년 저평가였는데 이제 밸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상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4,200억에 영업이익이 230억에서 26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PER 6배에서 7배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1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셨다가 네. 목표가 18,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이하 분할 매수 목표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인포뱅크 그리고 RF텍, 휴스틸, 골프존까지 4종목이었는데요.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이야, 대단합니다.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RF텍은 19%나 수익 중입니다. 이 가운데 AES 필요한 종목 한 종목 있다고요? 네, 지금 RF텍이 무선 테마에 네. 엮이면서 지금 12.8%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서서히 오른다면은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단기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2,500원 25% 수익을 내고 오늘은 수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다시 12,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F텍은 지금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